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전세 사기.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지 3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는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대구 달서구에서 또다시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번에도 20,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지원을 받으려면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지원의 근거가 되어주는 전세 사기 특별법은 오는 5월 말에 종료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다가구 주택. 이 건물을 비롯해 임대인 1명이 소유하고 있는 총 4개 빌라 33가구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20, 30대 청년들로 총 피해 금액은 22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2개 빌라는 경매에 붙여졌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지만 대부분 후순위 임차인으로 경매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건물의 세입자들에게 일관성 있게 본인의 경제적 상황의 힘듦을 강조하면서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실제로 그 인상분을 현금으로 직접 챙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어 모든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결국 지켜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제 보증금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살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식구들과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피해자들 중 19명은 최소 4천만 원에서 최대 2억 4,500만 원에 이르는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임대인을 상대로 달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3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전세 사기는 이어지고 있고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 사기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오는 5월 말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료까지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대구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887건에 달하지만 피해 사례로 인정된 건 584건에 불과합니다. 피해 금액은 634억 원에 달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수사 개시가 아니라 검찰 기소가 되어야만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대구에서만 해도 1월에 피해자 10명이 인정 신청을 했지만 그중 8명이 부결됐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무런 설명도 하루빨리 특별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법안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피해자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이 기한이 종료가 되게 되면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책위에서 그것도 전국 대책위에서는 이 기한을 최소 2년은 더 연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피해자로 인정받는 과정이 지금 녹록치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도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완을 해서 개정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등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탄핵 정국 속에 법안은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 전통 섬유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무색하게 최근에는 섬유 제조업이 첨단 친환경 기술과 접목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구 국제섬유박람회 프리뷰인 대구에서 대구 섬유의 무한 변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인공지능 자율로봇 섬유기계입니다. 자동차용 천연 패드 섬유를 AI 로봇이 장착하고 있습니다. 염색 과정에서 인체에 위험 요인이 있는 작업도 AI 로봇이 대신합니다. 염료를 AI 로봇이 충전하는 공정인데 화학 염료가 작업자의 인체와 접촉하지 않아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화학의 그런 염료를 사람이 바가지를 통해서 수작업으로 이송을 하고 충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뭐 작업자의 건강이 가장 염려가 되고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을 로봇 자동화로 저희가 개선을 하고자 했고, 식물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천연 섬유 소재이지만 화학 섬유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친환경 섬유. 화학 섬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것보다 친환경적이어서 특히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탄소 배출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탄소 배출 저감의 이슈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기존의 화학 섬유 같은 나일론 소재나 폴리에스터랑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화학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 대구 국제섬유박람회 프리뷰인 대구에서는 전통과 하이테크의 융합을 통한 대구 섬유산업의 변화와 도전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외 261개사 470개 부스에서 원서부터 패션 완제품까지 전 스트림을 선보이고 23개국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도 벌입니다. 우리가 20년 전에는 섬유가 수출 1위 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23개국이 지금 현재 우리 PID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시장 내에선 지역 디자이너와 섬유업체 간 협업으로 만든 의상을 선보이는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 패션쇼도 열립니다. 글로벌 섬유 패션 시장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다채로운 컨퍼런스와 세미나도 진행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이 시설 노후로 인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천혜열 기자입니다.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은 지난 1999년 건립됐습니다. 수영장과 실내체육관, 문화 강좌실과 야외 풋살장까지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됐습니다. 옛날 목욕탕을 가도 시골 가도 이게 누렇게 그렇게 막 녹슬었는 게 없는데, 여기는 문 여는 순간부터 녹에다가 이게 볼 수 없을 정도로 다 그래요 지금. 하루 평균 1,600명이 수련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시설이 협소하다는 볼멘 소리도 흘러나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아래 위 머리 부딪힐 확률도 있고 이제 그게 좀 많이 불편하고, 샤워장도 솔직히 좀 많이 좀 복잡긴 복잡해. 사람이 한 막 몇십 명씩 들어오니까. 달서구는 최근 3년 동안 6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시설 개선비로 투입했습니다. 매년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구에서 열심히 보수는 해주고 있지만 이게 고장나면 또 다음 게 또 고장나고, 또 다음 고쳐놓으면 또 다음 게 고장나서 사실은 예산이 들어가서 계속 수리는 하고 있지만 전면적인 보수가 없는 이상은 불필요한 예산도 더 투입이 될 것 같고. 지금과 같은 시설로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은 방과 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동아리, 학교 연계 프로그램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달서구 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이제 청소년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디지털 환경이라든가 뭐 창의적 체험 공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시설이나 공간이 좀 혁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달서구는 시청이 이전하는 대구의 중심이자 서부권 시대를 열어가는 전초 기지이기도 합니다. 인구가 54만 명인 달서구의 위상에 걸맞은 청소년 수련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군부대 이전지로 군위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국방부 1차 평가를 통과한 군위, 상주, 영천에 대한 최종 평가에서 군위군의 사업성과 수용성이 가장 우수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 1차 평가를 통과한 군위, 상주, 영천 세 곳의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 후보지 가운데 군위군이 마지막에 웃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군위군을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1단계에선 국방부가 임무 수행 가능성과 정주 환경 평가를 했고
2단계에선 대구시가 사업성과 수용성을 평가했는데 군위군이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군위군이 정량평가 65.59점, 정성평가 29.44점, 합계 95.03점으로 최종 이전지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위군은 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민원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밀리터리 타운과 훈련장의 주민 동의율이 객관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대구시는 내년 상반기 합의각서 체결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또 국방부와 협력해 이전 지역에 조성될 미래 통합 군 주둔지 개념을 구체화하는 마스터 플랜과 시설 기본 계획을 작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중으로 합의각서안을 마련하여 국방부로 제출하면 국방부 검토와 기재부 심의 및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의각서 체결 후에는 설계와 시공 과정을 거쳐 당초 목표한 대로 2030년까지 이전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학생들이 단돈 1,000원으로 아침을 해결할 수 있는 1,000원의 아침밥이 올해도 계속됩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의 건강과 주머니 사정을 모두 든든하게 챙겨주고 있는데요.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천안의 한 대학교입니다. 수업을 앞둔 학생들이 아침을 먹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국밥, 반찬에 토스트까지 먹을 수 있는데 가격은 단돈 1,000원입니다. 직접 끓여 먹을 수 있는 셀프 라면도 역시 1,000원입니다. 제가 원래 자취를 해가지고 아침밥을 잘 안 먹는데 이게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아침 식사를 조금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고 맛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학이 1,000원의 아침밥을 시작한 건 올해로 11년째. 방학과 주말을 제외한 151일 동안 제공됩니다. 한 끼 식사 비용은 5,000원인데 농림축산식품부가 2,000원, 충남도와 학교가 각각 1,000원씩을 부담합니다. 여기에 천안시와 농협도 지역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침을 먹는 학생이 하루 150명에서 200명 정도였지만 지금은 평균 350명으로 부쩍 늘었습니다. 1,000원에 아침 식사를 제공하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식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취지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아침 식사를 꼭 하시라고 그렇게 저희가 행사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1,000원의 아침밥은 전국 200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충남에선 15곳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작년 여름에 시작된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가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건 물론 지역 관광 산업도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손님이 끊기면서 문을 닫는 업소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강화군 송해면에 사는 이경선 씨. 대남방송 소음이 집안에서 처음 들리기 시작한 건 지난해 7월부터였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던 소음은 점점 심해져 10월부터는 소리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 씨는 소음을 막기 위해 창문을 한 겹 더 설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중창이었어요. 그래서 이중창이라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돈을 다시 들어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다시 3중창으로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불구하고도 소음이 크더라고요. 대남방송 소음 피해는 강화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노후 자금을 투자해 지난해 봄 송해면에 펜션을 지은 김용태 씨. 김 씨 역시 영업 피해가 큽니다. 북한이 가까이 보이는 지역에 위치한 탓에 대남방송 소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손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손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 못 자고 다시 못 올 때라고 하는 손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색 경험을 하고 간다는 손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엔 진짜 팔고 나가고 싶어도 저것 때문에 누가 사갖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애만 끓고 있는 거죠. 총 19개 동 규모의 인근 캠핑장도 같은 이유로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북한의 소음 공격으로 캠핑객이 줄어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곳 캠핑장은 결국 철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대난방도 계속 손님이 안 오는 거. 한 번 오는 사람들은 아 여기 시끄럽다 해갖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주민들은 밤이 되면 소음이 더 심해진다고 말합니다. 직접 녹음한 파일엔 동물 울음소리, 기계 깎는 소리, 귀신이 우는 듯한 소리까지 다양하게 담겼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문을 닫고 겨울철이니까 닫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여름철 되면 문을 열어놓으면은 그때는 더 이제 심각하죠. 뭐 이제 앞으로 농번기 다가오면은 이제 들로 나오면은 시끄럽겠죠. 현재 강화군 내에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은 약 2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건 단 하나. 이 기괴한 소음이 없는 곳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정치권 등에 우리 군이 먼저 대북 방송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 당국이나 군 당국에 우리는 밀접적으로 하소연을 했는데 그분들도 똑바른 그 위에서 지시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공문상으로는 뭐 올렸다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와닿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진짜 이 고통을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지를 지금 답답한 중입니다. 인천시는 최근 소음 피해가 심한 일부 가구에 소음 측정기를 설치했고 강화군도 소음 영향도 분석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진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대구 중구청이 동성로 관광특군의 주요 구간을 5개 광고물 특정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동성로 일대를 뉴욕의 타임스퀘어처럼 미디어와 관광이 융합된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중구는 동성로 28 아트스퀘어 주변 건물 외벽에 다양한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해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중구는 오는 5월까지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7월까지 5개 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신청서를 대구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1회 전국 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대구 지역 최종 투표율은 평균 31.8%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인 9만 561명 가운데 2만 8,766명이 이번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직선제를 선택한 금고의 평균 투표율은 30.6%, 대의원의 투표율은 96.1%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총 85개 금고에서 125명이 후보자로 나서 평균 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이 중 32곳이 투표로 당선인을 선출했고 53곳은 후보자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결정됐습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AI 챗봇 서비스 케어챗을 오픈해 국내 최초로 입원 수속부터 퇴원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입원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래 진료 예약, 간편 결제, 외래 등원 확인, 순번 대기 안내 등 외래 진료와 입원, 퇴원을 모두 아우르는 서비스도 동시에 오픈했습니다. 케어챗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AI 기반 의료 서비스로 환자들은 카카오톡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의료진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결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잘 만나보세 사업 안내단을 운영합니다. 이 안내단은 결혼과 가족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직접 방문해 강의와 홍보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결혼 문화와 가족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제7기 대구 청년 정책 네트워크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직접 청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정책 참여기구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인원은 약 100여 명입니다. 남구보건소는 오는 6월까지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총 48회에 걸쳐 다양한 인지 자극 활동을 포함하며 운동치료 및 작업치료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구청은 1910년 이후 서구행정구역의 변천 과정을 정리한 서구행정구역 변천 110년서 발간에 나섭니다. 국가기록원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내년 말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간은 서구의 역사와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3대 필수 요소 의식주. 그중 가장 중요한 주거가 몇 년째 전세 사기 대란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의 시효는 곧 끝나지만 수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전부 구제받진 못했는데요. 안정된 보금자리를 갖고 싶은 게 욕심인 걸까요? 특별법 기간 연장과 추가 개정은 물론이고 지역별로 법의 빈틈을 메꾸려는 지자체의 노력 역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